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나스닥 S&P 500은 벌써 3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로 벌써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3.7%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으로 한국 시간 기준으로 27일 아침에 있을 예정인 만큼 실적을 앞두고 세력들은 어디 쪽으로 많이 포지션을 잡았는가 등의 실적 선행 분석은 일단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먼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유튜브 신사 게임의 텔레그램에다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50% 할인 행사는 금주 28일까지만 진행되어 오니 혹이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정말 큰 변동성이 있었던 주식 중 하나인데요. 일단 미리 경고드린 대로 베어 플래그 패턴대로 주가는 하락하더니 결국 적정 주가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330달러를 갱신하였습니다. 우선 그러기에 앞서서 어젯밤 9시 반쯤에 중국에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을 곧 허락할 것이다 라는 루머성 기사가 잡히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던 주가가 2% 넘게 올라갔었던 것인데요. 말 그대로 루머였던 만큼 2%의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2%로 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인 2월 25일 어젯밤의 루머와 같이 실제로 미국에서의 풀 셀프 드라이빙에 준하는 레벨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시리오로 파일럿이 허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 중국에 머지않아 도입된다는 말이 루머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기본적인 투자 방향은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25년 2분기 단기 순이익 컨센서스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중국에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적의 플러스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중국에서의 풀 셀프 드라이빙은 실적의 플러스 요소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25년 2분기 단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어제와 같은 루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하지 않고 동일하게 0.69달러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어제의 루머로 인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25년 2분기의 컨센을 상향 조정시켰다면 실제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에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말하자면 테슬라의 주가는 24년 4분기 실적 약세로 인해서 25년 2분기 컨센 하향 조정을 전부 다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재가 다 반영이 되려면 주가의 이 남색이 적어도 컨센인 빨간색 아래에 들어와 있어야 하기에 거의 다 반영된 듯 보이지만 완전히 반영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드디어 330달러에 오면서 프라이스 도시앱상 여기 이렇게 76.88배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매집했었던 여기 44배 혹은 50배에 비하면 훨씬 비싼 밸류에이션이긴 합니다만 24년 3분기의 실적과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가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기대감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상 실적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일단 30% 하락하면서 적정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도달함에 따라서 아까의 지표에서도 봤듯이 일단 24년 4분기에 약한 실적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 추가로 악재가 생긴 나머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생긴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추가로 더 하락하면서 저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를 계속 바이앤홀드 스타일로 장기 투자하면서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느낀 것은 게마스키즈가 터져서 주가가 이렇게 48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테슬라가 게마스키즈가 풀리고 그와 동시에 테슬라 실적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 하락했지만 이제 적정 주가에서 이 저평가라는 구간 속에서 과거처럼 또 얼마나 숙제를 열심히 하고 투자의 근거를 확립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대응을 잘 하냐에 따라서 위기를 얼마든지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이번 주를 상으로 세력들이 테슬라의 몇 달러대에 베팅을 많이 해놓았는가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여기 적정 주가라는 분석에서 제가 깊게 분석을 해놓았고요. 그럼 이제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전반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Dallas Fed Manufacturing Prices Paid Index에서 인플레이션 관리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보시면은 1월 달에 17.5를 기록했다라면은 이번 2월 달에는 무려 35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페드 말고도 그 외 필라델피아나 캔사스 시티 Manufacturing Prices Paid Index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공유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여기 CPI와 동일한 상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지표들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물가가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면은 CPI가 오르고요. 기업가들에게 전가가 되면은 PPI가 오르면서 실적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2-year inflation swap 지표를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한 뒤부터는 계속 최근에 행보를 하고 있는 상태로 떨어질 조짐이 없습니다. 최근 정부 측에서 해고를 많이 시킴으로써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말이 많지만 그 부분은 일자리 부분인 것이고, 일단 물가 측면에서는 떨어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원자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가가 가장 빠르게 오를 것처럼 보이는 곳은 바로 럼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컵 앤 핸들 패턴에 따라서 올라갔고요. 600달러라는 저항선을 브레이크아웃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패턴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유 또한 70달러를 뚫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70달러가 지켜지면서 기술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예시로 RSI를 보시면은 점점 이렇게 바닥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상승 쪽으로 모멘텀이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가액에 있어서 제가 매우 중요시 보고 있는 부분은 정제 마진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24년 하반기 이후는 보시는 것처럼 정제 마진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유가가 거의 65달러에서 70달러대에 머물렀다라면은 지금 정제 마진은 이미 한번 브레이크아웃을 했고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제 마진은 유가액에 있어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떨어지면은 유가도 떨어지고, 정제 마진이 올라가 있으면은 유가도 결국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은 5,980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S&P 500의 경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갭이 있는 상태로 이 갭이 작을수록 80%의 확률로 갭은 채워지는 만큼 이 갭을 채우러 내려갈 확률은 높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모멘텀을 추종하는 알고리즘 매매 세력인 CTA 또한 매수를 하지 않고 천천히 매도를 하고 있는 듯 한데요. CTA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지수가 하락을 하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은 특히나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을 것이기에, 특히나 저라면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반도체 섹터는 보수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크로 지표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워렌 버핏이 역대급으로 현금을 쌓아둔 것처럼 저 또한 최대한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면서 고평가 기업들은 피하고 저평가 기업들을 위주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테슬라에 대한 추가 분석은 오늘 밤 테슬라 민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로 분석드리도록 하겠고요. 28일까지 50% 할인 쿠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